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올 들어 제일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아침에 영상 5도, 텔레비 보니까 강원도 설악산에 거기 벌써 눈발이 날립니다.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춥다고 해서 움츠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가서 걸었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거 뭔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신 우일신 아셨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중년의 여성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우울증 환자는 치매 위험이 건강한 사람보다 3배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막힌,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이러한 질환이에요. 우울증도 물론 마음이 소통이 안 된 거고, 그것이 오랜 동안 누적되면 치매, 이걸로 발전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년간 약 4배가 급증했대요. 이거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의 필요성, 이것에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우울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관관계 밝혀진 게 없었는데,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중년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다. 그건 좀 후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1824명 우울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 비교적 건강한 사람 37만 4,852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에 비해서 이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성향 점수 매칭을 진행해서 이런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건강한 사람 37만 명이고 우울증 환자 1,824명이 뭔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건강한 사람이나 우울증 환자 1,823명, 동일한 숫자로, 즉 우울증 환자 1,824명, 건강한 사람 1,8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성별, 그 다음에 연령 등 한국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결과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치매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고, 우울증군이 대조군보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평균 2.2배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즉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의 우울증 환자는 남성보다 치매에 더 취약하다, 더 잘 걸리더라는 겁니다. 남성 우울증 환자는 치매 위험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1.55배인데 비해서 여성 우울증 환자는 건강한 여성에 비해서 2.65배 걸린다는 거예요. 더 높다는 거예요. 남자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 우울증이 치매 발병의 위험인자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먼 후일 치매가 발병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대처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뭐는 없소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44세 미만, 그 다음에 45세부터 64세까지 65세 이상 이렇게 A, B, C 그룹으로 구분하면서 치매 발병 위험도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44세 이하는 치매 발병 위험이 1.88배, 그리고 45세부터 64세까지는 2.72배,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경우는 2.05배. 그래서 중년의 여성들 45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들이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 위험이 가장 높다. 2.72배로.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연구팀은
위험요소인 치매 발병의 위험요소인 우울증에 대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국제학술지 BMJ-CO에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질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매 이런 것 중에서 치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왜? 우울증이 치매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니까 우울증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우울증은 근심우자의 답답할 울제, 또 울창할 울제.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 많아서 답답한 거야. 꽉 막힌 거예요. 즉 마음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양의 병이라고 했잖아. 마음의 병은 양의 병이에요. 즉 우울증, 이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은 서로 소통, 대화가 안 돼. 상대방과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대화가 없냐 이게 소통되지 않냐 이 말이야. 동의보감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통죽불통이요 불통죽통이라. 통하면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나 마음이 막힌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대화가 없다는 거. 대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대화가 없냐 이 말이에요. 내 탓보다 남의 탓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남의 탓만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응대를 안 하려고 그래. 걔가 무관심한 거야. 전 얘기해봐야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 대한 무관심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메아리가 안 치는 거야. 두 번째는 나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고 있다는 거야. 내 기준으로.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는 내 생각과 행동대로 따르지 않으면 저 사람이 틀리고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니라 이 말이야. 상대방도 나름대로 옳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내 기준으로 하니까 불평, 불만, 비교, 욕심,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나고 막히는 거야. 그게 우울증이야. 그리고 이럴 것이다 하고 간주하고 추정하고. 그리고 서로 무관심한 거야. 이렇게 단계가 지나다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과거에 대한 근심, 걱정, 깊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나이 먹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시간을 너무 낭비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과다 누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 욕심이 많이 생긴 거야. 이런 거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욕심을 먼저 뻔해버렸어요. 계곡 속에 찌그러진 마음이 가득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지. 마음속에 쓰레기. 그건 누가 치워? 지가 스스로 치워야지. 에? 그리고 우울증, 요건 양의 병, 요건 마음의 병, 요거는 오장육부상으로 신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어요? 해결책은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상대방도 내 생각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게 첫 번째야. 내 의견과 달리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문을 열어라. 귀를 열어야 돼. 말할 때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야. 듣는 게 더 많으라는 거야. 이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야. 오이스덤, 지혜의 영역이고 말하는 건 지식의 영역이야. 지식보다 지혜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야. 중년이 되면 44세 이전에는 지식으로 떠들어 먹고 살아. 그러나 44세 중년이 넘으면 이 귀, 듣는 거, 위스덤, 경험, 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이 가득한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야. 지식만 갖고 떠들어대니까 지금 복잡하잖아. 또 상대방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대화 안 되는 놈 많잖아 지금. 그리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부터 해야 돼요.
나 기준으로 세상을 보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 탓이지 그게 상대방 탓이야? 내 탓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 탓이야, 내 탓.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수양해야 돼. 닦을 수자. 마음을 닦아야 돼. 어떻게? 물어부터 대답을 못해요. 책을 읽어야 돼, 책. 책 속에 모든 진리와 이런 것들이 있어. 지혜가 들어있어요. 오이시덤. 그리고 책을 읽음으로써 교훈을 얻어야 돼. 그 책이 주는 교훈을 얻어야 돼.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야 돼. 책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해야 돼. 그리고 이 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인간과 관계하면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비교 욕심이 돼. 욕심내고 짜증내고 미움, 분노,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 자연과 대화해야 돼. 자연과 대화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귀를 들어야 돼. 그게 수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간 기준, 그냥 내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돼. 여기 5장 6부상으로 신장 기능이 일단은 좋아야 돼. 그러려면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매콤하고 짭짤하게 먹어야 몸 안이 따뜻해서 기혈의 순환이 잘 돼. 그래야 이 마음이 따뜻해져. 그래야 대화가 되지. 좋은 얘기가 나오지. 내 몸이 병들었는데 좋은 얘기 절대 안 나와요. 쌍스러운 욕부터 나오지. 이런 시장 확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부터 나와.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신장, 간장, 심장이야. 콩팥, 간장, 심장이 좋아야 돼. 그 기능이 좋아야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하고 풀어내고 또 호르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져요. 그래서 콩팥, 간장,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자연의 음식을 먹자 이 말이야. 인조품을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 그게 생식이야. 생식을 먹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신소통에 관련된 장기, 이건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콩팥, 간장, 심장이에요. 이렇게 잘 나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고쳐진 이유가 뭐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나는 문제없소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 아시겠어요? 나는 문제없소이다. 왜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건데, 근데 귀를 열지 않고 나는 문제없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대화가 없는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고 종국에는 치매가 발병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귀를 열어야 돼요. 또 오늘 안타까운 사연이 어제 나왔죠. 우울증. 개그우먼 박지선 씨죠. 굉장히 그 고대 나오고 똑똑한 양반인데 어제 우울증 때문에 아마 모녀가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런 전조 증상들 보면 항상 피곤하다, 또 실직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항상 바쁘다고 또 일에 치여서 지낸다라고 말하거나 항상 일을 미루거나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막 대해요. 그러니까 말이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것에 관해서 친구나 또 가족 대화에도 잘 끼어들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건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울증들, 기혈의 순환이, 동양의학적으로 기혈의 순환이 막혀서 그렇다. 기는 마음의 소통, 정신적, 그건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귀를 열지 않고는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대로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면 소통이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많이 듣고 적게 얘기면 피가 자동적으로 잘 돌아. 그래서 기가 먼저야. 기혈의 순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중년의 우울증 환자,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려면 우울증 발생하지 않도록 귀를 열고 내 탓이로 쏘이다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수양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울증을 예방하려면 귀를 열고 나는 문제없다라는 생각부터 버려라 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